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최재혁입니다. 조금 과장된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정도면은 정말 잘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일단은 이 사진 보면은 비포 사진이 앉아있을 때고 애프터가 누워있을 때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랑 누워있는 것도 생각보다 우리 뱃살이 접히는 모양 그런 게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자체가 바깥쪽에 피하 지방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진짜 최대한 잘 뺐으면은 이 정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보이기는 하네요. 실제로 우리가 뺄 수 있는 그런 지방이 좀 많은 건지, 지방 흡입에 그래도 좀 적합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좀 해야 하긴 하겠죠. 피하 지방,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을 빼내는 것입니다. 뭐 내장 지방 아니면 근육 사이사이 지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빼지는 못하고, 예를 들자면 근육 돼지라고 하죠.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방을 뺄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살이 많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또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적당히 마르신 분인데 살을 빼더라도 계속 안 빠지는 팔뚝 여기 일부라든지 아랫배가 계속 볼록한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딱 그런 부위들만 쫙 빼내면은 결과 확실히 좋은 분들도 있고, 근육이 없고 살이 많은 분들은 확실히 라인을 만드는 데 좀 더 유리한 조건들이 있는 거고, 지방 흡입하는 방법에 대해 그럼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필요한 부위에 조그만한 절개창을 이제 내게 되고, 그 안으로 이제 큰 관을 좀 넣어서 한 땀 한 땀 지방을 흡입을 하는 겁니다. 관은 이제 끄트머리에 좀 뭉툭하게 생겼는데 구멍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반대쪽에는 주사위를 달아서 주사위로 쫙 당겨주면은 음압이 걸리니까 음압을 통해서 빨아당기는 느낌이 있고, 그거를 지방 사이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을 계속 흡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 흡입이라는 수술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지방을 보면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밖에는 피부만 보이는 거고 피부 안에서 안 보이는 상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감이나 경험 같은 것도 좀 중요하게 되고요. 수많은 큰 혈관들과 뭐 신경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주행 경로라든지 그런 거는 알고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방 흡입을 하다가 실수로 이제 그런 것들을 건드리다 보면은 혈관이 다치면 이제 피가 갑자기 많이 나서 피가 막 차는 경우들도 드물게 있고, 신경 같은 게 조금 계속 건드려서 손상되면은 막 수술 후에 막 좀 저릿저릿하다, 뭐 아니면 좀 무뎌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하죠. 지방을 과하게 많이 빼는 경우에는 많이 빼내는 것 자체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을 빼기 전에 투메센트라는 용액을 넣게 되는데, 물이랑 혈관 수축제랑 그 국소 마취제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용액인데, 그런 것이 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면은 마취제랑 그 혈관 수축제의 용량이 많아지니까 약물 자체에 의한 좀 위험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용량 계산 같은 걸 잘 해야 되고요. 지방만 빼내는 게 아니라 체액이나 뭐 혈액 같은 것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밸런스를 깨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점들은 있기는 하고요. 피하지방도 깊은 피하지방도 있고 얕은 피하지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피부와 완전 가까운 얕은 피하지방을 좀 과도하게 많이 빼게 되면은 울퉁불퉁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관을 이용해서 지방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빼는 건데, 균일하게 예쁘게 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하려다 보면은 어느 부위가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어느 부위가 좀 적게 빠지면은 그게 이제 울퉁불퉁하게 남을 수가 있고, 지방을 빼는 거는 상처를 내는 거다 보니까 조직이 회복을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유착 같은 게 조금씩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띠처럼 생기는 분들도 있고, 지방은 균일하게 뺐지만 그러한 유책들 때문에 좀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뭐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빼내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게 자연스러움을 해치면서 오히려 몸의 라인이 좀 울퉁불퉁해지고 하면 그게 훨씬 보기가 싫기 때문에 적당량 중간선을 잘 찾아서 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면은 물리적으로 지방세포가 줄어드는 거니까 살이 빠지는 효과는 있는 거기는 한데, 근데 그렇다고 다시 또 먹고 살이 찌면은 그 부위도 결국엔 다시 살이 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수술한 것이 효과가 0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을 했으면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관리는 좀 압박복을 입으라,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걸 해드리는데, 대체적으로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지방을 많이 빼게 되니까 피부층이랑 그 아래층이랑 살짝 분리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회복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럼 접힌 채로 이 상태로 있으면 그 모양대로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 울퉁불퉁하게 접힌 모양으로 되지 않게 하려면은 쫙 핀 상태로 압박복 같은 걸 착 눌러주니까 펴주고, 가능하다면 아예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주는 그런 것도 좋은 거고, 꼭 압박을 잘 해서 그 피부가 균일하게 붙을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이 일단 좋을 거고요. 수술 이후 한 하루 이틀째는 오히려 붓고 멍들고 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보다는 아예 그 붓기나 그런 것들이 빠지고 2주, 한 달 이렇게 지나야지 그제서야 막
효과가 많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지방 흡입으로 이제 살을 막 엄청나게 뺀 듯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냐, 막 전신 흡입하면 그런 게 되지 않냐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이 찌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 살이 찌는 거니까 그 부위를 모든 거를 다 뭐 지방 흡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고, 크게 하는 부위들이 팔뚝, 배, 허벅지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 부위별로의 라인 정리라든지 좀 두께감을 좀 줄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SNS에서 나와 있는 이런 전후 같은 것들은 개개인의 어떠한 지방의 상태라든지 전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기는 하니까 나는 무조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맹신하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상담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잘 확인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숙련된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의와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